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예. 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청와대 등이 이제 상황복을 하면서, 구조작업은 과장해서 포장을 하고, 네. 또 실제 상황은 좀 축소해서, 실종자나, 이런 숫자를 좀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그런 게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이 공개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사고 발생 약 40분 뒤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반 청와대와 총리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처음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때는 세월호 선체가 45도 이상 기울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됐을 때인 아침 10시 23분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해경과 해군함선 33척, 항공기 6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구조정 한 척과 헬기 2대만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5분에 보낸 세 번째 상황 보고서에서는 현재 총 구조 현황 162명 구조 완료라면서 밑줄까지 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300명이 넘는 승객이 아직 선체에 갇혀 있다는 실종자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조 성과만 강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누락한 겁니다. 4보, 5보 뒤 이어진 상황 보고서에도 이 구조자 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침몰 초기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해경의 이 같은 부실 보고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구조자만 이렇게 나오니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실종자 300명 혹은 선체에 갇혀있는 사람 수 300명 이랬다면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윗선에서 인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건 뭐 엉터리 보고 부실 보고라기보다는 예. 사실상의 허위 보고. 허위 보고. 보고서 조작 아닙니까? 예. 예. 뭐든지 조작에 능한 정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예. 해경도 따른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뭐 그야말로 풍조네요, 풍조. 예. 예. 이 해경 지휘부가 바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예.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보도죠. 예.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간부 4명 가운데 1명은 수십 년의 근무 기간 중에 제대로 경비 함정을 타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경 소속 파출소 근무 경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제출한 경감 이상 간부 716명에 대한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간부 가운데 25%는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파출소 근무 경험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명은 1년 미만, 다른 3명은 1년 겨우 넘겨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총경은 일선 해양경찰서장이나 5,000톤급 경비함 함장을 맡는 해경의 핵심 인력이지요. 이런 지휘부의 함정 지휘 경험 부족은 순경이나 경장 같은 하위 계급대 경비 함정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경정 특채 등 간부로 바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경의 선장격인 지휘부가 바다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예. 현장 경험 부족 때문에 대형 재난을 맞을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필요하면 특채할 수 있죠. 예. 예. 세무에서 예. 특채를 해서 문제지요. 예. 어제 민간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경에 이 잠수 경험자는 있습니까? 총경 이상 보직자 60여 명 가운데 잠수 직별로 이렇게 분류된 간부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감 이상 보직자 700여 명 가운데도 잠수 직별은 고작 7명, 0.97%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조 수색 과정에서 해경이 보였던 어설픈 대응은 지도부가 신속한 판단을 할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군이나 공군은 함장이나 조종사 경력이 없을 경우 고위직 승진이 어렵지만 해경만은 반대로 행정직이 고위직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해경의 별로 보이는 경무관 이상 간부의 절반은 주특기가 행정이었고 항해는 4명에 그쳤습니다. 해경 고위직은 대부분 일반 경찰 승진에서 누락한 간부들이 차지하면서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경이 경찰청에서 독립한 1996년 이후 13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언딘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 대변인이 산소통과 공기통도 구분을 못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지금 범정부 대책본부 대변인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거든요. 경무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명석 대변인이 잠수사들의 구조 수색 활동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산소통을 언급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현장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명석 대변인도 20년 가까운 해경 근무 기간 중에 경비함정이나 해경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법학 석사 보유자입니다. 현장 근무 경험이 없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사가 사용하는 것은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이라고 말합니다. 잠수사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포함된 공기통이 필요한데도 이 고명석 대변인은 산소통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게 보온병 놓고 포탄 탄피라고 말했던 분들과 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잊지도 않은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운운하셨던 어떤 분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런 뭐 기본적인 이해나 지식이 없는 분들이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재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게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인데 해경 소속 간부가 침몰 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드러났죠? 예, 제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골프,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고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 또 수색 작업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해경 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겨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간부가 누구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단장인데요. B 경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지역의 모 골프장에서 지난 5월 4일을 비롯해서 5차례에 걸쳐서 골프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경감은 자신이 근무를 쉬는 비번 일대 골라서 골프를 쳐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자, 제주해경항공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사고 현장에 헬기를 파견해서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구조 지원을 총괄해야 할 항공단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당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네. 예, 이런 총체적인 기강회의,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예. 예. 근데 도의적인 책임도 잘 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위 공무원들에게 질타하기만 하고 말이죠. 자, 대통령, 지금 재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이 남탓만 한다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 공화정을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제 군주 왕조 국가라고 봐야 마땅하겠죠.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면에 실렸는데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도의적인 책임 정도가 아니라 헌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취임 선서 때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밝힌 것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서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 탓만했다.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하라는 말을 하던데, 관피해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 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돼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모처럼 조계사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몇몇 신자들한테 말이죠. 그때 환하게 웃고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칼럼이 실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면 그 칼럼이 있는데요. 김종철 발행인 칼럼 가운데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청와대 국무회의라는 것을 보면은 늘 국무위원들은 초등학생처럼 얌전한 자세로 누군가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다. 이 기이한 회의 장면은 지금 이 나라의 통치 시스템에 만연한 사고력 마비 현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해 준다. 정말로 대통령의 말이 그토록 거룩하다면 그냥 녹음을 하면 될 거 아닌가. 하기는 대통령이라는 이는 자신이 단지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언제나 이 나라의 독보적인 최고 현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예, 이런 칼럼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발행인은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을 인용했네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조선 민족이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정치가 잘못된 탓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 왜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이 수첩에 받아 적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수첩을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예. 다 녹음하면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부패 지수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예.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까지 올라간 반면에 중국은 1년 새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높아진 주 원인이 부패를 적발한 후에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뇌물 문화가 있다는 점, 이 점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료 마피아, 해수부 마피아의 이런 민관 유착 비리는 뿌리 깊은 정관업계의 부패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의 2014 국가 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아시아 16개 나라의 부패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7.05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는요, 7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해서 부패 국가, 미부패 국가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패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밝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물론이고 부패 사범에 대한 이런 처벌이 미흡하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들이 부패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도려내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역시 부패를 방치했거나 예. 또는 조장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알고 보면 이 부패 고리와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가 나빠진 주 원인으로 지목된 대표적 사건이 있었는데 세월호는 빠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이미 보고서가 거의 작성된 건데요. 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 비리 그리고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성 집행유예 판결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가 밝혔습니다. 그 총수에 대한 사면성 집행유예 판결 그 예는 한화 회장과 LIG 회장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보게 되면은 비리가 적발됐고 벌금을 물게 됐다는 부끄러움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처벌은 전혀 없다. 이는 부정부패에 있어서 한국이 무엇이 바뀌었느냐보다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방점을 찍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전력 부사장 등 100명이 넘는 비리 연루자가 기소된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도 원전 마피아로 상징되듯 민관 유착 관계와 여전한 뇌물수수 관행을 단적으로 드러냈는데 말이죠. 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해피아 문제가 불거졌듯이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또 규제를 고리로 한 공무원과 이들 관료 출신의 유착, 지속적인 뇌물 향 제공이 이 과거의 이야기냐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 아니냐 이거죠. 규제를 없애면은 이들을 처벌할 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규제 없애는 과정에서 민관의 그 고리든 더욱 긴밀해질 수가 있고요. 부정적 고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함에 우리는 예견하기 힘든 앞날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전 사고 발생 안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연휴 기간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던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한국일보가 그래서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배포하던 호소문과 서명 안내문에서 특검 도입, 청문회 개최 문구를 모두 뺐습니다. 또 유가족이 분향소 앞에서 나흘째 침묵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는 피켓 문구에서도 이 내용이 빠지고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특별검사, 특검은 임명부터 수사기간 연장까지 정부 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도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현재 그 여론을 보면은. 근데 이 특검을 통해서 유야 무야 결국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 함정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특검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왜 살리지 못했는가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의 비인도적 행위, 구조 변경, 과적 같은 이런 청해진 해운의 불법 행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청해진 해운 쪽에 다 덮어씌우고
사건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 이후에 정부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결국. 예, 그렇습니다. 한 유가족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러 온 해경 보트를 타고 탈출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대처도 가족들에게는 의문투성입니다. 사고 당시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 갑판에는 선원들 말고는 없었는데도 배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도무지 납득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또 배 안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고 직후에 바로 선체 내에 수색에 나서지 않고 사흘간이나 시간을 허비한 까닭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유족들은 간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한마디로 이제 그 특검 이상의 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된 특별법이겠죠. 예. 예. 눈뜬 채로 저 사람들을 왜 보고만 있었냐? 이게 가족들의 의문입니다. 예. 뭔가 숨기려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고가 났던 서울 지하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 기사인데요. 예. 보물철이 달린다. 결국 이거 규제 완화의 폐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호선 전동 차량 평균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는 등 상당수 차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서울 메트로 구간 아닙니까? 1호선에서 4호선 전동 차량은 모두 1954량인데요. 이 가운데 41%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6%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60% 넘는 차량이 노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 열차 추돌 사고를 낸 앞뒤 차량은 각각 1991년, 1990년에 제조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노후화한 탓에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동아일보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뺀 것이 있습니다. 이 노후 차량 왜 방치하느냐? 이 부분까지 짚게 되면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철도 안전법을 보겠습니다. 내구 연한은 1990년대 초 15년에서 20년, 이후에 25년으로 연거푸 연장되어 왔습니다. 15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20년으로 연장되고 또 25년으로 연거푸 연장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시기인 지난 3월에는 이 내구 연한 규정이 아예 폐지돼서 안전진단만 통과하면은 사실상 전동차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 뺐을까요? 당연히 짚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예, 철도안전법 재개정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한겨레 신문은 지하철 역사에 1인 역무제도 이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157곳 가운데 32곳이 혼자서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역무원은 단 5분 안에 20여 개의 초동 대처를 하도록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157곳 가운데 32곳에서 혼자 야근하고 있다고요. 나 홀로 역무를 보고 있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동 대처 20여 개를 5분 안에 혼자 하라고? 불가능한 거지요. 매뉴얼은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KTX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시 모든 대처는 열차 팀장이 떠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무원 상당수가 파견 신분이죠.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이것을 위해서 지하철역 1인 역무 제도,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도입을 했었죠. 사고 시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한겨레 일면 보도였습니다. 이 1인 역무화가 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2010년 7월부터 도시철도공사가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상대적으로 이용 승객이 적다고 판단한 역에 대해서 네. 좀 시작을 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방선거 관련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각종 여론조사가 좀 많이 오늘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영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나왔고요. 야권 후보들이 연대 단일화할 경우에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천시장 구도도 현재 야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경기도권에서도 새정치연합 후보들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견고한 우세는 변함이 없는 양상입니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강원에서는 최문순 현 새정치연합 지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 사이에 각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칼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29면에 실린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이승건 스포츠부 차장 기사인데요. 제목은 그들만의 단독 기사, 이겁니다. 요즘 단독이라고 제목에 붙이는 기사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게 허접하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SNS에 올린 글을 단독이랍시고 올린 기사부터 부지기수인데 출입처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에 단독이라고 포장해서 올리는 거, 이것도 꼴불견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건 차장의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또는 진실과는 무관하게 일단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일부 언론의 욕심은 취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취재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 리 없다.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들만의 단독 기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동아일보 기자가 쓴 칼럼이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유우성 씨 그 간첩 사건 말이죠. 네. 이 동아일보가 단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유우성 씨가 탈북자 10,000명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간첩이다. 이렇게 썼죠. 자,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심, 2심 판결 결과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최승호 MBC 해직 PD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만 취재원으로 삼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은 결국 오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않고 중계하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은 결국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승건 동아일보 차장의 기사 제목, 그들만의 단독 기사. 예,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김용민 PD가 꼭 챙겨보는 칼럼이죠. 예. 김창균 사회부장 겸 부국장 오늘 칼럼을 썼군요. 예, 김창균 칼럼이 오늘 드디어 실렸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지면에만 나옵니다. 왜 이런 혜택을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만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종인 씨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겨줬으나 그것은 희망 고문이었다. 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왜 당신 거짓말하느냐라는 질타입니다. 문제는 이 해경이나 이런 국가가 수색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라는 이런 홍가혜 씨 말도 얼치기
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김창균 부국장이 해경이 해군의 구조 작업을 막고 미국, 일본의 지원도 막고 또 민간 잠수사들의 참여도 막은 것, 이것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여러 단면 아니겠습니까? 예.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 유족들의 입장이 홍가희 씨 입장과 뭐가 다릅니까? 남의 일이라고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요. 김하영이 대선 후보 비방 안 했다. 최동욱 관련 정보는 기자들이 발로 뛰어 쓴 거라는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낭설 유포화하는 본인이나 반성할 일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칼럼 제목이 언론 입장에서 되돌아본 세월호입니다. 예. 예, 부디 좀 되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예. 네, 오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월호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 아픔은 뒷전인 채 선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김항식, 정몽준, 이해훈 예비후보가 참석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이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경쟁적으로 후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수사 의뢰까지 하시는 마당. 정몽준 후보의 불법 경선 홍보물과 관련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 규칙의 위반 사실을 묵과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항식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몽준 후보의 불법 선거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 1항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응당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RS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저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 분들에게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받았고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악랄한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케 할 것과 엄정한 수사로 그 배후를 꼭 밝혀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부를 수 있는 멘트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검찰총장으로 착각하셨나? 사법처리 운운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거 망친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현재 김항식 후보의 정책특보 그 사람 제가 시장이 되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표지를 천번을 찢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사법 처리. 겸손인지 진실 토로인지 끝내 자기가 못났다 실토하는데 제 자신도 공직을 오래 지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세월호 그 선장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참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이런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보도에서 발췌했습니다.